네, 오늘 발표 주제는 보험이고요. 보험과 관련돼서 오늘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젠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사회 초년생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제 그에 반해 보험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보험은 오랜 시간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보험 설계는 목돈 마련이나 또 재테크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 또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 적절한 보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볍게 광고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이 영상은 아마 매우 유명한 영상인데요. 2006년도에 프루덴셜 생명 광고 영상입니다. 보험의 본질을 왜곡한 대표적인 광고로 손꼽히고 있는 영상인데요. 2006년도 최악의 광고 1위를 했던 영상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10억이 생긴 가족들은 오히려 행복하게 웃고 있죠. 보험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큰 금액의 보험금도 약속을 지켜서 집행한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영상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월 156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직장인 급여를 생각해 봤을 때 2006년도에 매우 무리한 납입 금액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사전적 정의는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인 손해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미리 일정 금액 돈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좀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그냥 경제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 수단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경제적인 위협인데요. 앞서 본 영상처럼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나 자산으로서 보험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고요. 오직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대비하고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등 별도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보험을 설계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천하는 보험 구성을 먼저 결론적으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경제적인 위협을 기반으로 이러한 구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보험 구성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3개 정도의 보험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구성은 본인이 직접 종잣돈을 만들고 재테크를 해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의 경제적 자유 혹은 계속 소득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분들한테 적당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 3가지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각각 경제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보험은 오랜 시간 고정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잘못된 보험 설계는 목돈 마련이나 투자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구조를 갖추기 전까지는 보험을 활용해서 이런 경제적 위협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실손 보험인데요. 시기에 상관없이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보험이죠. 두 번째로는 암보험인데요.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족력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건데, 암이라고 썼긴 했지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가족력에 맞춰서 더 추가로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족력 여부에 따라서 가입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뚜렷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0대부터 미리 가입을 해놓으면 좋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가족력이 없고 건강한 신분은 40대부터 가입을 해도 괜찮은 보험입니다. 마지막은 정기보험인데요. 아마 정기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신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본인이 부양 가족이 생긴 이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양할 가족도 없고 특별한 가족력도 없는 건강한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혹은 20대 후반에는 실손 의료보험만 가입해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각 보험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의 경제적 위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우리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적금을 하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 고정비로 생활비를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내 여유 생활비나
혹은 내 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비용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큰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큰 비용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예적금 만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게 되고요.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여서 손실인 상태여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도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병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협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손 의료비라는 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매우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이 유명한 보험이긴 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의는 간단한데요.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 혹은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한도는 1년에 5천만 원인데요. 이 얘기는 올해 5천만 원 쓰면 내년에 또 5천만 원까지는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료비를 100% 보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실손의료보험이 매년 정부에 의해서 갱신될 때마다 약간 이렇게 변경이 생기는데요. 일정 10% 혹은 20%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맥시멈도 한정되어 있어. 5천만 원에 10%라고 해서 500만 원을 내는 건 아니고요. 아마 맥시멈 금액이 200인가로 캡이 쥐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특약형 혹은 단독형으로 구분이 됐더라고요. 특약형은 기존에 있는 모든 보험이 다 들어있는 종합보험 상품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을 하는 거고, 단독형은 순수하게 실손의료비만 있는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실손 의료비만 있는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험료가 매우 적고요. 대신에 보장이 실손 의료비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특약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좀 폭넓게 다른 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대신에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 자체는 나라에서 보험사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실비 보장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비만을 위한 보험이라면 어떤 회사를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서 비교할 점은 실제 보험금 청구가 매우 수월한지 여부와 실비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자기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4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규모의 보험회사인지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중복 가입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회사에서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1년에 보장하는 5천만 원 한도는 동일하고요. 보험료도 두 개의 회사에서 반반 나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한테 실비를 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 실비 보험을 들어줬다고 해서 그 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실비 보험을 해지하거나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납입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완료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G 어플라이언스에서 20년을 다녀서 20년 동안 개인 실비를 들지 않았다면 10년 후에 회사를 떠나는 시점에서는 그 시기에 실비를 새로 들어야 되고 그때는 20년 전보다 당연히 실비의 조건이 더 안 좋게 바뀌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실비를 계속 유지한다 하고 보험료 납입을 정지했다면 20년 후에 내가 은퇴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비가 있다 해도 지금 현재 개인으로 들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 납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보험인데요. 암보험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과 같은 큰 질병은 일하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장시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암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물론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큰 병은 어쨌든 치료하는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죠.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경제적 위험이 될 수 있죠. 물론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비 또한 경제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암 치료비가 비싸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앞에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암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근로를 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이제 정의는 간단하죠. 암으로 진단 시 암에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암특화 보험 상품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4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진단비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진단비는 병원에서 환자한테 당신은 지금 어떤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지는 순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은 정해진 금액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가입 시에 특약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한 번에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은 목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으로 진단받기 전에 본인이 계속 주기적으로 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나왔던 지출, 재테크, 저축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 진단비를 가지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비싼 차를 사야지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환자가 해오던 상황,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암보험은 암 전문 보험이 있고 혹은 종합보험에서 암보험을 특약으로 듣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큰 차이점은 암 전문 보험은 암이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진단비를 주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보험 상품에서 암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에는 한 번 암이 걸렸을 때는 진단비가 나오지만 재발하는 암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나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족력이 명확하고 이러한 큰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면 종합보험에 암 보장을 특약으로 넣는 것보단 암보험 전용 상품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암이라고는 하지만 기타 뇌나 심장 같은 큰 질환을 다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 그리고 종신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정기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무조건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보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찰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사망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앞서 말한 암보험처럼 매달 발생했던 근로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60세가 넘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내가 사망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이 될까요? 원래 근로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은퇴한 후 나의 사망은 아마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가족을 잃은 허탈함하고 슬픔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겠지만 다만 보험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위협을 근거로 설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몰차 보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은퇴 후 사망하는 것에 대한 전후는 큰 경제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제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을 추천을 하는데요. 뒤에서 정기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기보험이라는 건 사망보험 중에서 보험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것은 종신보험이고 종신보험과 동일한데 정해진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약관도 조건도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2억, 3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다 설계할 수 있고요. 차이점은 보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싸다는 거, 종신보험 대비.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굉장히 비싼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지금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30만 원, 20만 원 이상 최소 아마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같은 보험급을 받는 조건으로 정기보험을 설계할 경우에는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에 만약에 정기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요. 60세까지 기간을 한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것도 아마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종신보험을 드는 것보다 정기보험이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보험료가 낮다는 거고요. 이렇게 정기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에 은퇴 후 사망은 가족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기보험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 시 가입 금액은 본인의 연봉의 3배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이제 부양가족들이 이제 3년 동안 본인의 사망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극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1억 5천, 1억인 사람은 3억 정도의 사망보험 금액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직장인에 대해서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경제적인 위협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대체로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상속세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을 합니다. 자녀가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본인의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수 없죠. 이거는 매우 큰 부자들에게는 경제적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를 자녀로 선정해서 본인의 사망 후 이제 상속세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많이 종신보험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했던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기보험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둔 보험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보험 가입과 관련된 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소비하는 보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후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과다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는 보장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만약에 20년 동안 다 넣은 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만기 시 20년 후에 1억이 지금 현재의 1억과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20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1억을 가지고 재테크, 즉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 금융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보험은 순수하게 본인의 그러한 재테크 수단이 방해되지 않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대비하는 형태로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인데요. 갱신형은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보험 형태고요. 납입 기간이 보장 기간하고 같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서 납입 기간 이후, 아니면 자기가 80세까지 보장한다 그러면 80세까지 내내 갱신형으로 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갱신형은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납입 기간 동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특약 중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선택할 수 있으면 비용이 조금 크더라도, 먼슬리로 나가는 비용이 좀 크더라도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전체 납입하는 금액을 보면 실제로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보험사들은 대부분 비갱신형보단 갱신형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 요새 많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통사고나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형사적인 책임, 벌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방어 비용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들 수도 있고, 자동차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은 들으셨겠죠. 그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 빨간색으로 써 있듯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특약으로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보험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보험을 2개를 들면 설계사도 2명이 끼고, 사업비도 2번 나가고, 보험증권도 2개가 된다. 거쳐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이 깎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비슷한 혜택이라면 하나의 상품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입에 대한 팁인데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특성상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설계사가 전혀 남이 아니라 엄마의 친구, 아니면 내 친구, 뭔가 이런 지인 관계를 엮이기가 쉬운데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설계사의 중간에 설계사가 피가 나가기 때문에, 마진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높게 되고, 또 특약의 조항들을 자세히 보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인 관계의 설계사일 경우 더더욱 설계사가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 가입은 설계사가 빠지니까 금액이 저렴하고요. 특약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을 하나하나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보험 상품도 결국에는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약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보험도 거의 비슷해서 그 이후에는 다이렉트로 가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큰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운영 사이트인데요.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과 그 특약들을 선정하고 비교를 누르면 모든 보험사에서 그것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서칭해서 결과를 다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콜 버튼이 있어서 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가입하면 최저의 보험료로 같은 조건을 받아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의 지인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아직 보험이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사이트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 봉급쟁이 입장에서 적절한 보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비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암보험은 가족력에 따라 경제적 위협이 도래되는 시기에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종신보험 대신은 정기보험을 은퇴 시점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부양가족이 생기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30대 초반에 위 같은 방식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요 3개 가입 다 보장을 받는다고 설계를 했을 때 가입 금액이 10만 원을 넘지가 않아요, 한 달에. 그러면 와이프, 나 둘이 해도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기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30만 원이고 둘이 합치면 60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추가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드실 때 운전자 특약 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특약으로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마다 경제적 위협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보장받고 싶은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보험을 통해서 경제적 위험을 좀 대비하고, 그렇게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보험이 아니라 직접 투자 혹은 저축하는 곳에 활용하셨으면 해서 이러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으로 저희 오늘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